안녕하십니까. 몇 버섯을 키우는 훈이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칠판에 쭉 미리 그려놓은 것처럼 이 버섯 재배 방법별 재배 공정, 그러니까 버섯을 처음에 배지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폐상할 때까지 전 공정 순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버섯 재배별로 정리해서 한 몇 시간 정도 오늘 이후에 몇 타임 정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버섯 재배 방법. 인공 재배법은 몇 종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인공 재배하는 재배법은 크게 이 세 개의 분류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목 재배. 원목 재배는 그 원목 자체를 배지로 사용하는 재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상 재배는 조금 그러니까 대규모화 되어 가면서 이제 원목 재배에서 균상 재배로 넘어왔다가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자동화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균상 재배법에서 다시 톱밥 재배법으로 이양되어서 대부분 요즘 현대화된 재배사는 이 톱밥 재배법으로 많이 재배를 하죠. 그러니 요 세 개의 재배 방법이 우리나라의 모든 재배법들은 다 여기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배 방법별 절차, 그러니까 그 버섯을 재배하는 절차 순서를 한번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 한번 쭉 나열할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은 차후에 이 파트별로 조금 또 따로 떼내어서 한 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시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원목 재배법에 앞서서 이 버섯을 키우기 위한 어떤 대부분의 인공 재배법에서의 농가에서는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재배 공정. 어떤 절차에 의해서 버섯 재배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순서를 한번 처음부터 개괄적으로 한번 쭉 먼저 나열을 해놓고 세부적으로 재배 방법별로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공정은 배지 만들기입니다. 유튜브에서 몇 번 언급했던 영양원이라는 배지를 만드는 절차, 맨 첫 절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섯을 재배한다 이러면 제일 첫 번째 공정이 이제 배지를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 배지를 만드는 방법이 맨 첫 번째 나오는 절차고요. 그래서 배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입상이나 입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배지를 형태가 없기 때문에 배지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벽이든 봉지든 아니면 이 선반이든 거기에 그 배지를 올려서 고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배지는 입상이나 입병 작업을 통해서 형상을 어떤 형태로 잡아준 틀을 잡는 것들을 이제 입상 입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공정이 살균 공정입니다. 살균. 우리가 이제 배지를 바로 종균을 접종해서 키우게 되면 이 배지 속에는 각종 다양한 균이나, 그러니까 그 버섯균 이외의 균이나 곰팡이 포자들이 산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기 중에도 그런 잡균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배지에 있는 균을 일단은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버섯균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배지를 넣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살균을 합니다. 살균 작업을 통해서 이제 깨끗한 무균 상태의 배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온도로 식혀서 그 다음에 종균을 접종하게 됩니다. 냉각시켜서 종균을 접종하게 됩니다. 균을 접종하고요. 균을 접종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던 배양 과정을 통해서 균을 키웁니다. 균이 배지를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이 배양이라 그랬죠. 점령하는
그 기간을 배양이라고 하는데 접종한 균이 잘 퍼지도록 배양해서 그 다음에 발생을 시키죠. 충격 줘서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버섯이 나오게 되면 나온 버섯을 키우기 위한 생육 절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주기관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재배법은 일회용으로 한 번 키워내고 배지를 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재배법은 그 배지를 한 번 수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배지로 여러 번 버섯을 따내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해서 생육 이후에 다시 재발생을 시키기 위한 중간 과정이 주기관리입니다. 휴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휴직이 관리인데 일단은 발생해서 버섯이 수확이 끝나면 배지를 좀 안정적으로 잠시 쉬어서 또 다시 재발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요 부위는 반복이 되는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쓸모가 없어진 이제 완전 효용성이 없어진 배지는 폐상을 하게 됩니다. 버리거나 어떻게 없애는 요 10가지가 우리가 버섯을 키울 때 이루어지는 재배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절차, 어떤 단계에 있는지 정도는 요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절차는 배지 만들기에서부터 폐상까지 10개 정도의 절차가 있다. 재배법에 따라서는 조금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 세분화되는 것도 있고 통합되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현대적인 재배법, 인공재배법에서는 10가지 절차에 의해서 재배 방법이 진행된다. 내가 어떤 재배법을 선택하면 이 어떤 재배법에 이런 공정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느 시기에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배워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10가지 이 공정 절차가 이 재배법별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했는데 원목 재배법인데요. 원목 재배법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원목 자체, 그러니까 이 통나무 자체가 벌채된 통나무 자체를 배지로 사용하는 재배법입니다. 과거에는 원목 재배법을 많이 썼었죠. 그러나 요즘은 그 원목의 수급 문제라든지 단가 상승 문제, 그리고 인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제 타산성이 조금씩 떨어져서 원목 재배법은 조금 많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요것들이 원목 재배법이 이제 이번 증상 재배법이나 톱밥 재배법으로 많이 넘어가서 농가 수가 점점 줄어드는 재배법이 이제 원목 재배법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러나 제일 기초적이고 제일 최초의 재배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원목 재배법에서의 배지 만들기는 이제 원목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원목을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그래서 알아둬야 될 내용이 벌채 시기와 건조 기간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원목 재배법에서는 이제 원목 자체가 배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벌채를 해서 어느 정도 말리느냐,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먼저 이제 벌채 시기는 보통 그 낙엽이 지는 늦가을, 보통 한 11월에서 이제 물이 올라가기 전 2월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낙엽이 져서 나무가 물을 공급하지 않는 시기, 요 시기에 일단은 벌채를 합니다. 벌채를 하죠.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음지에서 일정한 기간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대부분 원목 재배하는 버섯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표고버섯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느타리 버섯이나 아니면 영지나 상황버섯 등등 뭐 고송이도 있을 수 있고 노루궁뎅이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버섯들은 다 사물 기생용 버섯입니다. 그러니까 대상물이 죽어 있는 것에서 영향을 취한다. 그 사물 기생 버섯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무에서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벌채해서 일정하게 건조를 시켜서 나무의 수분이 일정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조율을 뭐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수분율이 원목 같은 경우는 뭐 40에서 42% 정도 이 경우에 이제 적당한 건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걸 판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원목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원목이 있으면 나이트들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실금이 이렇게 마르면 이렇게 실금이 생기거든요. 실금이 전체 반지름의 요 전체에 한 3분의 2 크랙이 한 3분의 2 정도 간 정도 실금이 요 정도의 건조가 우리가 버섯을 키우기에 적당한 원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를 건조를 시켜서 준비를 했다가 보통 이제 전기를 넣는데 원목 재배법에서는 뭐 입상이니 살균이니 냉각이니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건 다 필요 없는 생략되는 공정이고요. 바로 전기를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목은 첫 번째 준비 과정을 거쳐서 바로 전기 접종이 이루어지죠. 접종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원목이 중간 단계 2번, 3번, 4번이 생략되는 재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벌채된 원목을 일정하게 건조를 시켜서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접종 시기가 되면 종균을 접종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벌채를 하고 난 뒤에 적당하게 잘라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제 원목 재배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재배법이 있는데 보통 장목 재배법이랑 단목 재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원목을 긴 거는 장목 재배법이고요. 짧은 건 단목 재배법인데 보통 장목은 1m에서 한 1.2m 정도의 길이만큼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 정도 오는 정도로 잘라서 그 원목을 사용하는 게 이제 장목 재배법이고요. 단목은 이제 여기서 더 잘라서 보통 한 30cm 정도 짧게 자릅니다. 25에서 30cm 정도를 짧게 잘라서 이렇게 짧은 원목을 사용하는 것이 장목 재배법인데 대부분 우리가 표고 재배법에서는 장목 재배법을 사용하죠. 표고 재배법은 장목 재배법을 쓰고요. 단목은 보통 느타리나 상황, 영지, 그리고 뭐 노루궁뎅이 이런 버섯들을 나머지 버섯들은 대부분 이제 단목 재배법으로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적당히 벌채 어느 특정 시기에 벌채를 해서 적당히 말린 원목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것이 배지 만들기. 그래서 원목 재배법에서는 요것만 아십니다. 어느 시기에 벌채를 하고 어느 정도 건조를 시켜서 어느 정도 크기로 잘라서 준비하느냐. 요게 이제 배지 만들기가 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균 접종이 되겠는데요. 종균 접종은 원목 재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그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그러니까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제 기농을 해서 아니면 기촌을 해서 집 뒤편에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는 뭐 10개, 20개, 100개 미만으로 해서 종균 접종을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원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보통 이제 길이가 장목 같은 경우에 1에서 1.2m 정도 길이가 되게끔 준비가 되어 있겠죠. 이 준비되면 여기에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종균을 넣기 위해서 천공을 해야 됩니다. 천공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천공은 전문적으로 전용 드릴이 있어요. 천공용 전용 드릴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고목을 뚫기 위해 천공 작업은 전용 드릴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드릴보다는 전용 드릴. 왜? 아주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빨리 작업도 빨리 되고요. 나무를 탄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릴 속도가 늦으면 이 돌아가는 마찰열에 의해서 나무들이 탄화해서 타버리거든요. 그러면 균이 나중에 분해하거나 침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냥 뚫어내는 전용 드릴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천공용 전용 드릴을 사용해서 뚫어주시면 되고, 이 간격은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는 한 10에서 15cm 정도, 하나 뚫고 한 10cm나 15cm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는 이렇게 10에서 15cm 정도를 뚫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 방향으로는 같은 위치에 뚫지 않고 지그재그로 그 사이에 그 중간쯤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간쯤에 이런 식으로 뚫어서 요 간격은 3에서 5cm 정도. 그러니까 길이 방향 좀 길고 폭은 좀 좁게 해서 뚫어주면 되겠는데요. 균은 왜 이렇게 뚫느냐면 균은 특성상 이렇게 위아래로 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나중에 균이 그 원목을 장악했을 때 빈틈이 없게 꽉 장악하게 되겠죠. 조밀하게. 그래서 이 길이 방향으로는 좀 길쭉길쭉하게, 폭 방향으로는 좁게 해서 엇갈리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천공을 한 뒤에 종균은 성형종균이라고 해서 총알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톱밥에다가 이 종균을 이용해서 성형종균을 이용해서 이제 천공된 요 구멍마다에 이걸 끼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틀에 해서 배양해서 팔기 때문에 이런 봄에 이제 아마 대량으로 재배하는 농가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뚫어서 정균 접종. 그래서 정균 접종은 어렵지 않아요.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이런 봄에 이제 이렇게 전용 드릴을 이용해서 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성형종균으로 각각 구멍에 밀어 넣으면 정균 접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접종이 끝나면 배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배양은 크게 두 가지 절차로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배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배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환경 조건 중에서 온도죠. 온도. 배양은 몇 도? 25도 내외. 배웠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양에서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온도예요. 온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온도를 잘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배양하는 이제 절차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임시 눕히기로 배양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본 눕히기로 배양을 합니다. 이 왜 이러냐 하면, 실제 이제 시기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봄에 한 3, 4월에 종균을 접종하게 되면 이제 뭐 4월 달부터 뭐 5월 말까지 한 2달 정도, 5월 말까지 한 2달 정도는 우리 평균 기온이 25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10도도 안 될 정도로 떨어졌다가 환절기죠, 그죠? 그 시기에. 그러니까 봄의 날씨는 25도가 평균 기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냥 노지에 방치를 해서는 이 온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균이 활동을 천천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빠른 시간에 배양기간이라는 게 균이 그 배지를 장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빠른 시간에 그 배지를 장악하게 만들려면 온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온도 조건이 제대로 안 받쳐주면 빠른 시간에 배양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그냥 노지에서 하거나 가정에서 취미로 하는 경우에 이 봄 배양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1년 안에 버섯이 안 나오죠. 그 다음 해에 봄에 나오거나 그 다음에 지나서 가을에 나오는 이유는 그 배양이 이제 배양되는 기간이 천천히 배양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배양을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실제 정상적으로 배양하는 원목 재배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면 배양이 끝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실제 4월달에 접종했다 해도 4, 5, 6, 7, 8, 9, 9월달 정도는 배양이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경에는 버섯이 발생이 돼야 돼요. 정상적으로 온도 관리만 잘 했다면.
한 6개월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10월, 9월 말에서부터 10월 요 시기에 환절기에는 버섯이 잘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 임신육피기와 본육피기를 나눈 이유는 그 시기적인 문제인데, 요거는 4월에서 5월, 6월에서 한 8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그러니까 요때는 봄이라서 25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임신육피기의 포인트는 보온입니다. 보온. 어떻게 보온의 포커스를 맞춰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육피기는 이제 여름 기간이라서 더워요. 이건 25도가 무조건 나오죠. 더 올라가기가 문제죠. 25도가 더 되죠. 30도, 35도까지도 올라가니까 요즘 여름은. 그래서 이때는 환기 또는 통풍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세우는 게 본육피기. 그래서 임신육피기는 보온을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장작 삭기법으로 나무를 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통풍이 되게 한 뒤에 이렇게 쌌는 거죠. 우리 시골에 가보면 담벼락에 이렇게 나무들을, 겨울용 땔간들을 이렇게 쌓아주죠. 장작 쌓듯이. 이렇게 해서 일정한 높이로 이렇게 쭉 쌓아주는 게 장작 쌓기입니다. 이렇게 쌓아두고 이렇게만 방치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이제 보온재를 살짝 덮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불이나 가시용 같은 거. 그 다음에 비닐과 차간막까지 덮어주면 조금 온도를 유지하고 빛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온재와 비닐, 그 다음에 차광막을 씌워서 빛도 차단해주고 온도도 올리고. 그래서 임신육피기는 이런 식으로 이 온도가 발산되지 않도록 지들끼리 붙어서 온도가 발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누피기라는 게 이렇게 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른 봄에 하는 배양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 오히려 이렇게 해두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여기 뭐 40도, 50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 되면 준비 다 참여돼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환기 통풍에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배치도 이렇게 가위목,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식으로 가위목이나 아니면 뭐 우물정자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하게 해서 요 차광망 정도만 이렇게 씌워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본육피기. 그래서 우리가 원목에서의 배양은 임신육피기와 본육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배양 온도를 잘 관리하기 위한 요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치시켜서 조금 치기를 하더라도 봄에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우리가 6개월 배양 끝나죠. 그래서 6개월 배양이 끝나면 이제 발생을 시키면 됩니다. 이 버섯을 발생시키는 것은 충격이죠. 말 그대로 충격. 그래서 배양이 다 잘 됐으면 우리가 충격을 주면 돼요. 충격 주는 방법은 첫 번째 하온이죠. 하온. 온도 변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봄부터 배양을 했다면 한 9월 말에서 10월이 되면 이제 배양이 끝나요. 요 시기가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가을 환절기죠. 환절기라 이 밤과 낮의 온도가, 밤낮의 온도 편차가 10도 이상 나죠. 이상 온도 편차. 그러니까 우리가 하온이 자연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절기에는 밤과 낮의 온도가 10도 이상 나거든요. 자연이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온도를.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가만 놔둬도 버섯이 나옵니다. 왜? 밤낮으로 지가 온도 충격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온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번째 물입니다. 수분이 있어요. 환절기는 보통 이게 새벽에 안개가 많이 쪄요. 그래서 이제 발생되는 조건을 보면 이제 습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은 버섯이 나올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키우더라도 물을 충분히 줘서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줘요.
하루 이틀 계속 옥박 우리가 스프링클러 같은 걸로 물을 줘버립니다. 그런 조건이 안 돼 있으면 물에 담가버리죠. 수조 같은 데서 그냥 물에 푹 침지를 한 이틀 시켜놔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수분 공급과 온도가 떨어지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이제 버섯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절기에는 가만히 놔둬도 비만 오고 난 다음 날은 버섯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비가 안 올 때 발생을 시키려면 한절기 온도 변환이 있으니까 물만 충분히 갖다 줍니다. 물 공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발생시키는데 세 번째 이제 타목이나 도목.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생시키기 위한 충격은 계절적으로 한절기에 발생이 잘 되게 되죠. 그래서 그 노지 재배,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나 이런 가온 시설이 없는 노지 재배에서는 실제 1년에 배양만 잘 된 원목이 있다면 2번은 나오죠. 봄과 가을에. 자연이 우리가 충격을 주기 때문에 한절기에. 그래서 2번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관리가 잘 되는 하우스 안에서 할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여러 번 버섯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버섯이 수확이 되면 이제 주기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기 관리라는 게 뭐냐면 보통 한 번 따고 버리는 일회용 보통 톱밥 재배, 병 재배 같은 경우는 일회용 재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수확이 끝나면 전부 다 거름으로 버려버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목 재배나 경상 재배는 전기를 한 번 넣어놓고 한 번 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따거든요. 그래서 복수에 따기 때문에 생육 이후에 다시 버섯이 발생될 때까지 주기 관리, 휴직이라고 하는 쉽게 이 주기 관리를 잘 하면 다시 재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 관리는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버섯에 유리한 환경인지 아니면 균사체에 유리한 환경인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디 유리하게 해야 되겠어요? 실제 우리가 주기 관리는 버섯이 있는 시기에 관리하는 게 아니고 버섯을 다 수확하고 다시 버섯이 발생되는 중간 기간에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균이 좋아하는 우리가 배양 환경과 유사하게 환경과 유사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달 이렇게 잘 관리하면 다시 재발생이 되죠. 그래서 하우스 재배사에서 원칙적으로는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버섯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달 정도 휴식시키고 다시 물 주고 충격 줘서 발생시키고 또 따고 난 뒤에 또 2달 휴식 이가지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목 재배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수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하나 가지고 계속 썩어 없어질 때까지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배양은 한 번 합니다, 한 번.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배양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6개월간 배양만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배양된 그 배지는 어떤 특정한 충격 조건이 가해지면 버섯이 나오죠. 그래서 5년간 계속 일정한 사이클로 이제 우리가 충격을 주면 버섯을 발생시킬 수 있고, 아까 이제 노지 재배나 그냥 방치형 재배는 1년에 2번 정도는 그래서 버섯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 3년에서 5년을 다 쓰면 이제 배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원목 재배법의 절차별, 공정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균상 재배와 톱밥 재배는 뭐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